어떻게 성찰하고 반성할 것인지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난 대선부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선부터 지선의 패배를 포함해서 특히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도 이번에는 충분히 정확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것을 평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충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했기에 이 당내 민주주의가 위기가 왔다, 이런 의견들이 강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런 만큼 충분하게 토론하고 또 치열하게 부딪히되 그럼에도 합의가 이끌어내야 된다. 중요 결정들은 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토론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누구 탓을 하는 것보다는 자성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보자.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 공천 절차에 대한 그런 문제인식,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인식,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부분들이 많았고요. 이번 또 임시 지도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임시 비대위를 또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되, 또한 그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당이 철저하게 쇄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의 가치와 노선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마음과 민생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네, 일단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결정사항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오늘 연석회의에서 특별히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토론을 자유롭게 제한 없이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연석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의총이 한 4시간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대선 이후에 지선이 빠르게 있었고, 우리 당내에서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당무위원회에 충분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은 발언자의 시간이나 그런 발언 명수를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번 지선 결과를 통해서 투표일의 저하, 그리고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엄중히 꾸짖고 계신다에 대한 철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우리 당내 여러 가지 갈등보다는 먼저 내가 무엇을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혁신형 비대위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혁신형 같은 경우는 비대위에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까지도 하는 비대위를 만들려고 하신 건가요? 네, 이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관리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 쇄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 때까지 한 2, 3개월의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전당대회 준비도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쇄신 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여러 비대위에서의 역할을 요구되고 있는 만큼 그런 기능들을 다 수립할 수 있는 아마 혁신 비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방금 개인을 탓하기보다 공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비대위는 지금 총사퇴를 했는데, 그럼 이재명 위원장에 대한 비판론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우선 연이은 이런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내부 의견이 너무도 다르고 또 원인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무슨 개인적 책임 문제, 이런 감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결단해서 비판은 정확히 하되,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계파 싸움이나 오히려 계파 논쟁, 또 당내 갈등, 이런 방향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데
대다수 분들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갈등보다 자기 반성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당내 반성부터 시작하자,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사실 패배 요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책임 공방을 하는 논의이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당 지도부와 그리고 비대위가 얼마나 민주주의적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공천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의총은 다음 주에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날짜 정해지나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혁신위 관련해서 논의 나온 거 있나요? 별도의 혁신위에 대한 논의가 오늘 결정되거나 집중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의 여러 가지 평가와 그 반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안,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 이런 기능들을 포괄할 수 있는 또 하위 기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혁신위원회에 대한 다른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혁신 비대위를 제대로 꾸리는 거, 그것이 가장 우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모임들은 해체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 패배요인 관련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나 혹은 뭐 철원에 관련된 그런 선거 부분은 구체적인 이 선거 패배 요인들의 이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막 논의하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좀 개괄적으로 우리 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지금 이런 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첫 번째 연석회의에서 그런 이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꾸리자, 이런 데 논의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오늘은 패배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사실 의총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따로 우리가 비대위가 또 혁신 꾸려지고 평가를 제대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포괄해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오늘 발언하신 분들은 약 30분, 30분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박홍구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좀 정해져 있을까요?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현재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데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없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이 뭐였죠? 비대위 구성 타임라인. 타임라인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거 문제를 신속하게 결정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의 이렇게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의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가질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원내사항도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중차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무까지 겸임하시기에는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과중한 상황이 있다라는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대위 구성은 빠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아마 비대위 구성이 되면 당무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자체도 비대위원회 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좀 과거 생략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나 이번만큼은 이렇게 이 의원총회를 넘어 연석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당무위와 그 위에 이제 중앙위에서까지 논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를 좀 제대로 밟아나가자, 이런 좀 의지가 있다. 그거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 구성도 대표성과 절차적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선임하겠다라는 좀 내부에 오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비대위로 구성하는 것도 어떻게 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우리 다양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연령이나 그런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을 할 것이고 그런 논의들을 앞으로 또 빠르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하실 거로 예상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제 의원들의 선수 그룹별이든 어떤 요청이 있거나 요구가 있을 때 또 지역의 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포함해서 시도당 위원장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로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 나가서 당내 중지를 최대한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혁신 비대위원장은 좀 누가 맡아야 된다, 외부에서 이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오늘 선임과 인물에 대해서 논의는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당 안에서 이전 비대위 구성할 때 밀실에서 꽃뜻이 됐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그걸 의식한 개혁 아닐까요? 아무래도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의 그런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는 좀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의